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현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얘를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야 되니까 사이코패스랑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네. 아까 얘기를 했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 저희가 성격장애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룰 건데 성격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뭐 반사회성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인격장애가 있어요. 이건 장애예요. 그래서 요거는 딱 그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 편람이 있어요. 거기에 딱딱딱딱 정의가 되고 여기에 맞는 사람인 경우에 성격장애로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특징을 보면 감정이입 능력이 없고 도덕관념이 없는 성격장애,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침해하며 반복적인 범법행위나 거짓말, 사기성, 공격성, 무책임함을 보인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용어랑 혼용되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범주 안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포함된다고 본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코패스인데 반사회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 장애도 다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없고 정확하게 맞는 개념이 아니에요. 네, 이게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가 성격 장애인이 한 50에서 80% 됐대요.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이 많은 거지 교도소에는. 근데 이 중에서 사이코패스는 한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이코패스는 아닌 거죠. 이거는 정확한 그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한번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신의학회가 2013년 개정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이거 DSM-5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한번 진단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15세 이후에 시작된 증상들이어야 돼요. 반복적인 범법행위로 체포되는 등 법률적,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진 않아요.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 사기성이 있어요. 3번 충동적이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한다. 그렇습니다. 4번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어서 신체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5번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모하게 무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6번 시종일관 무책임하다. 예컨대 일정한 직업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무책임한 편이에요. 7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거나 합리화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3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한 3가지 해당했거든요. 지금 그분은. 근데 그리고 이제 이거가 진단 당시 뭐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이하는 아직 성격 장애로 단정짓기 이르다 이거죠. 이제 뇌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 행동이 조현병이나 조현병 아시죠? 아니면 양극성 장애 이런 다른 오락가락하는 중에 발생된 일이 아니어야 한다. 맨정신일 때 발생한 거여야지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안전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중에서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서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한 분은 여기서 3가지 정도에 해당하긴 하지만 많이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3가지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중에 최고로 사이코패스랑 가깝다고 생각하신 분을 지금 하신 거죠? 네네네. 네네. 범법행위까지는 물론 뭐 속도 위반이나 위험 운전 이런 거는 엄청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남을 사기치고 이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을 괴롭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진짜 얘기라고. 애매하긴 하네요. 애매해요. 그래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소시오패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네.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어요. 그러면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사실은 소시오패스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사이코패스라고 말하기는 너무 심한 것 같아. 뭔가 좀 그렇기는 한데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자니 너무 우리가 워낙 그 용어를 막 연쇄살인마 이런 데만 쓰다 보니까 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말한 공격적이거나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사이코패스를 소시오패스라고 많이 칭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그렇게 보통 쓴다는 거지. 쓴다고? 이 말이 맞는 의미라는 건 아니에요. 네. 보통 어떻게 또 틀리냐면 사이코패스는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단어고 소시오패스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소시오라는 거는 이게 사회적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존재를 그렇죠. 사이코패스는 의학적으로 규정하는, 보고 소시오패스는 이제 사회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을 쓴 펠런 씨는 그런 의미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다 사이코패스라고 지칭을 해. 왜냐면 자기는 과학자, 의학자니까. 어느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증상을 가지고. 그냥 그런 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혀 2가지 엄밀하게 구별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또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또 분류를 하냐면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후천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본대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소셜 사회적인 의미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을 하는 소시오패스라는 건 뭐냐면 사이코패스는 아예 그렇게 태어나서 남의 감정에 아예 무감각해. 아예 몰라. 근데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어느 정도 읽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걸 더 즐긴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무덤덤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방해가 되면은 필요하면 물론 뭐 이용하고 뭐 착취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보다 좀 더 감정적이고 더 충동적이고 그리고 선천적인 것보다는 학대라던가 그런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더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게 있어서 더 범죄를 일으키는 확률이 높다 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엄밀한 건 아니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정말 무덤덤하게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감정이 있고 어느 정도 감정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선천적인 영향이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후천적인 영향이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격적이지 않고 그냥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즐기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굉장히 자의적이고 합의된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를 헷갈릴만 하네요. 그렇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엄밀하게 정의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게 좀 심한 것 같으면 소시오패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무 이렇게 정의하려고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고, 저는 이 펠런 박사와 같이
예, 이거 두 개를 다 통칭해서 사이코패스로 앞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